23년도 군정 성과와 새해 군정 방향, 또 우리 장남면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23년도 군정 성과를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통팔달을 구현하는 연천. 다음은 평생복지 분야인데요. 그린바이오, 천연 식물을 원재료로 하는, 그 식물을 가지고 의료용, 화장품용, 산업용 소재를 추출하는 그런 바이오 산업을 단지화하는 겁니다. 현재 고향 서울 안동에 있는 그린바이오 기업 5개에서 7개 기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존관광입니다. 지난해 200만 명이 연천군 방문객을 돌파했습니다. 가장 큰 시너지를 낸 것은 우리 호르고루, 해바라기 축제나 호르고루 성, 그 다음에 중면의 뎁사리 정원, 그 다음에 부동의 1위는 제인폭포입니다. 관심 많으신 우리 임진강권역 관광벨트와 호르고루성, 호랑포구, 안보전시관, 여기가 관광권역의 제3권역의 핵심 구역입니다. 제2구역은 미산면 동일이와 분남, 미산 그 동일이 아까 화면에 나왔죠. 주장거리 관광센터. 그 다음에 1권역은 태풍전망대에서 뎁사리 정원을 아우르는, 또 두루미 서식지를 포함하는 거기를 국가정원화해서 임진강 관광벨트의 제1권역으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착수를 했습니다. 정 방향입니다. 사통팔달 교통입니다. 사통팔달에 쾌적한 교통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해서 지금 전기 저상버스 한 대 운행하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버스에 승차할 때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와 보훈입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 말씀드렸고요.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연천 노인복지회관 옆에 연천 옥산리에 노인회관 금년도 1월 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을 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쾌적한 문화 공간에서 더욱더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연천쌀 명품화사. 연천군의 쌀은 지금 대안과 참드림이 주력 품종이죠. 그러나 25년도부터는 대안이 수매가 안 되기 때문에 22년도부터 경기도 농업진흥원하고 연천에 맞는 주력 벼 우량종자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수원 경기 15호입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입니다. 서울시장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와 연천군이 손을 잡았습니다. 연천군 군남면 일원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철역 관광 안내소, 이제 3월 달부터 전철역 연천군 투어버스를 투입해서 운행할 겁니다. 금년도 장남면 주요 사업인데요. 호랑포구 개방을 위한 정비공사가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 사실이 추진되고 있고요. 호르고루성 밑에 지뢰 제거지가 그 지역에 부지송토를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부지송토를 금년 내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마무리가 되면 이 송토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장남면 지역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아까 말씀드린 원당 자장리를 포함한 몇 개의 도로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의 관심사인 경기도 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의지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023년 재무관에 대하여서 접수된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1월과 7월 장남면을 2회 방문하여 총 36건의 소중한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중 83%를 처리 완료, 처리 중 또는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 12건의 건의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8건의 건의를
처리 중 또는 단기 내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중정기 검토가 필요한 8건과 타기관 건의 중인 2건이 있으며 법적 문제나 재반 여건 부족 등으로 처리 불가한 사항이 6건 있었습니다. 주요 완료 사항으로는 성토 관련 5건과 건의에 대해서 지난 2월 농지성토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장남면 일원에서 뻘 성토 농지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민통선 덤프 차량 투입을 제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연천군 군계획 기록을 개정하여 허가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농지 성토 높이를 2m에서 0.5m로 조정하여 외부 반입 토사 유입을 제한하였습니다. 토록으로 농산물 판매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23년 3월 운영 중인 판매 시설을 점검하여 23년 6월까지 10개 동에 대해 천막 보수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중인 사항으로 지뢰 제거 지역을 성토하여 공원 조성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23년 7월 부지 성토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이후 고랑포구 관광자원화 사업 시 연기하여 공원 조성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회전 교차로 홍인의 식당 구간 농수를 정비 요청에 대해서 원당 용수 간선 보수 보강 사업을 23년 10월부터 실시 설계하여 24년 4월 농공기까지 공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당 1, 2, 3, 2 자장리 노인회관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2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중정기 소요 사항으로 장남면 203호선, 204호선 도로 개설 조속 시행 건의에 대해 해당 노선을 연천군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 도로의 위계, 연계성, 수혜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도로 개설 순위 19위와 20위로 검토되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신조 층트로 부지 활용 건의에 대해서는 23년 4월 고랑포구 관광자원화 사업과 임진강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부지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맞춰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불가사항으로 고랑포리 민통선 북상 요청에 대해서는 25사단과 지속 협의하였으나 장남면 1호는 민통선이 남방 한계선과 최근접하는 지역으로 더 이상의 북상은 불가하다는 군부대 입장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장리를 비롯한 장남면 일대 중앙선 분리 요청에 대해 21년 7월 공안 협의를 이미 하였으나 불가해지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짜임새 있는 축제를 위해서는 첫째 해바라기를 더 잘 가꿔야 되겠다. 둘째는 좀 더 짜임새 있게 축제를 기획하고 관리해야 되겠다. 모든 사업에 민과 군과 또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석양이 질 때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보석을 우리가 더욱더 잘 가꿔야 되겠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또한 이것이 이제 소득으로 연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옥수 우리 적경지역 우리 마을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그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만들어야 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위한 아주 정말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협력체 구성이라든지 또 보다 나은 축제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기후 변화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말 이 해바라기 이 식재 재배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해바라기 식재 관리도 좀 고도화되고 정밀하게 접근해야 된다. 기술적, 전문가적인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연천군에서 우리 장남면의 축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나눔의 축제 문화를 열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답변을 하고요.
장남면이 전철역에서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장남면을 직통해서 올 수 있는 또 그런 버스를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장남면장인데 너무 빨리 바뀌시니까 셔틀버스 운행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연천군이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두 개의 코스로 나눠가지고 이제 운행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와서 내리고 그냥 바로 그냥 휙 둘러보고 떠나가고 그렇게 스쳐가는 그런 관광객이 되면 의미가 없고요. 일정 시간 이상을 여기서 체류하도록 내려놓고 일정 시간 머물다가 시간이 되면 승차해서 다음 코스로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그 관광 코스가 있는 지역에 머무는 시간, 그 머무는 시간은 그 지역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그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그렇게 편성을 할 계획이고요. 전철 개통에 대해서 이제 대중교통 버스 노선을 이제 정비를 가고 있는데 그렇죠 뭐 나이 어르신 장남면 분들이 전국까지 나가셔야 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중교통 편의 수단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년 6월 빠르면 6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시내 버스 우리 지금 버스 타고 나가실 때 지금 이제 무임승차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이제 개선하게 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교통복지를 더 강화하고 물론 교통복지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노인회장을 맡다 보니까 노인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작년도에 우리 차장님 마을의 진입로가 너무 국정원사가 그것을 마을에 집사하고 건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건축부에서 나와서 보고 가서 용도 및 배수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해가 바뀌지 않도록 이제 개선 추가 설치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으나 해가 바뀌도록 아무 답이 없어 전화를 갖다 걸어서 물어본즉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언제 해줄지 확실한 답을 못한다고 하니 하도 어이가 없어 돈순리가 다시 거원합니다. 이것 좀 꼭 해결해 주십시오. 요 진입로 경사도는 제가 일단 나가다가 요 끝나고 나가다 한번 현장으로 회장님 같이 가셔서 한번 보시자고요. 원난 1위 4호에서부터 그 홍예식당까지 가는 지금 그 수로 공사를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소리 얼마 전에 진짜 난감했습니다. 저희 동네 강 이장님이라고 전직 이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처음에 여기 기사로 오셨어요. 강 기사라고. 그래 우리 그렇게 다 알려주는데 근데 그분이 이장 보시는데 그걸 뭐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대요. 근데 그 공사한 지가 10년도 안 됐어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50명이 넘었는데도 공사 한 번도 안 했는데 거기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간단합니다. 공사 다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가운데 물 수문이 있어요. 배수문. 그거 열고 들어가서 타대방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동네 주민이 부여고. 근데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그걸 셀 수밖에 없어요. 꽉 들어가 떼우는 데는데 안 떼고 다시 공사를 하는데 그걸 몇 억을 들여가지고 진짜 답답합니다. 그쪽 반대쪽 50년 넘었는데 안 하고 거기 지금 물 막 새가지고 개판인데 이런 것도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123번길 도로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저기 노인정 있는 데까지 덤프가 너무너무 심하게 다녀가지고 정말 노인분들 안전이 엄청 염려가 됩니다. 요즘 지금도 뻐르기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거의 흙을 씌운 차들인데요. 이것을 지금 아까 우리 행정담당관이 보고돼 있지만 뻐르기 문제를 통해서 정말 지난 겨울에도 제가 몇 번 현장 가고 강하게 고발 요청을 하는데도 아직 그 신기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어요. 근데 허가 난 거 가지고 지금 계속 물자가 들어가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냥 허가 받아놓고 다 채우는데도 인근 지역에다 갖다 성토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그런 부분도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 연천 경찰서하고 협조 문서 내서 우리 저 기동 단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연천군 그 교통지도팀에서 나와가지고 과속, 중앙선 침범 다 이거 체크해가지고 단속을 간헐적으로 하세요. 그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이 있습니다. 화물차가 그 가장 많이 빈번한 시간에 딱 막아가서 가지고
단속해가지고 적발하고 할 수도 그러면서 이제 항구적인 과속 방지도 설치라든지 이러고 인도 문제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좀 개선해 나가고 우선 단속하는 문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차량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다음에 우리 도시과 개발행위허가부서 거기서는 그 차량에 실은 적재 흙이 토사가 허가된 지역에 투입되는 건지 그 외의 장소에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도 복합적으로 아주 관리 감독을 좀 해주고 왜냐하면 이제 영농철이 다가옵니다. 곧 그러면 영농기하고 또 겹치면 하는 영농민들 불편해. 작년에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네, 그런 부분 우리 관계 부서에서 우리 동시에 더욱더 심각하게 문제 인식을 갖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리가 한 300m 정도 돼요. 대충. 근데 굴곡이 많이 져서 항상 이 100m에 물이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흙이 올라서 흙도 차이고 그러니까 터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체를 했는데 또 다시 교체를 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국비 손실이 되지 않을까 해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지금 농업기관 공사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군하고 협조해서 그거를 길을 좀 넓히고 높여서 수평을 잡아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전문적으로 보면 그 수평을 맞추지 않으면 굴곡이 되기 때문에 항상 복수해서 이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장남면에 유일하게 노인분들이 모여서 즐기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게이트볼 장소뿐이 없어요. 근데 다른 데도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장남면 같은 시설은 없어요. 그래서 좀 신경 쓰셨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또 하나는 상당히 인구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게 뭐 적용될지 모르지만 그 통일미래센터가 있어요. 저희 연천군에. 그런데 제가 늦게 어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이 안성하고 화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안성은 많이 발전돼가지고 혹시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비 차원에서 저는 연천군이 그 통일미래센터 주변에다가 탈북민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하고 교육시키고 인구들은 늘 수 있고 그분들이 교육받고 나서 지금 통연지구 어디 이렇게 공사를 지면서 공장이 설립되니까 일자리가 창출되면 눌러앉아서 생활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요 상당한 불편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위험 부분도 있어요. 장남교 다리를 보면은 25톤 차가 통행을 서로 하면 굉장히 좁습니다. 거의 공간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봄만 되고 여름 되면 자전거 하이킹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와요. 무리를 져서 와요. 뭐 20대, 30대. 근데 오토바이도 그렇게 많이 오는데 오토바이는 바이크들은 속도가 있으니까 빨리 빠져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적성 쪽에서 일로 오다 보면 바로 언덕이 져가지고 갈 수가 없어. 어느 쪽 속도가 안 붙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건너가든지 위법을 해서 그러는 건데 위험 부담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라인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하셔가지고 그들이 양쪽 라인을 통해서 자전거는 통행할 수 있는 거를 협조를 파주시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여쪽은 뭐 행정국이 반정로로 연천이라든지 반은 또 파주시니까 그 부분에서 사이클이 양쪽으로 갈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통행도 잘 되고 위험 부담도 좀 덜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하이킹족 그 안전 편의 문제, 통일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탈북 시설 관계, 그리고 게이트볼장. 요즘 전부 파크골프를 하시기 때문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꾸 위축되지 않나요? 많이 분들 치시더라고요 지금들. 그래요. 예, 하여튼 그 현장 그 수요를 좀 보고, 예, 하여튼 그 시설 개선을 언제쯤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세밀하게 하여튼 그 문제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용수로에서 문제, 그것도 우리 정책과장님 현장 답사해서 한번 좀 이번 손 댈 때 좀 반듯하게 항구적인 시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 쌀 그 브랜드화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참 반갑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80년도 초에서부터 이제 전국당이 그 농협구역 모임을 많이 다녀봤는데 전국쌀이 그때는 상당히 유명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 1,000원짜리 두고 와서 그냥 개판 치는 바람에 나빠졌는데요. 또 다시 이렇게 연천 브랜드를 만든다고 이제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브랜드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땅의 미질이 좀 땅 질이 좋아야 되는데 땅의 질이 좋으려면 이 볏짚을 좀 쓸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볏짚 존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왠지 이 볏짚 존치 사업을 또 한다면 이 두루미도 훨씬 더 많이 올 것이고 또 쌀 미질도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연초군이 우리 농인이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볏짚 존치 사업 양면성이 있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 그 노력을 우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우리 농업 축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뺑 강이 둘러싸여 경관들이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장남면 부분을 이렇게 좀 경관 조성 사업, 경관 농업 사업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생각을 좀 깊게 하셔가지고 그런 대체 장목을 좀 해가지고 같이 해바라기와 연결하고 해바라기는 솔직히 장남면이 가장 먼저 진행을 했지만 이미 이제 타 시에서 타 시군에서 너무 많이 쫓아해가지고요. 지금 골머리를 지금 장남면이 많이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뺏기고 있는데 이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내고 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허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호르고르성 옆에 지금 그 지리지어가 있죠. 넓은 지역입니다. 강변에. 저걸 성토해서 활용을 잘 해야 하잖아요. 거기를 잔디광장으로 해서 하게 할까 하는 생각도 조시들이 갖고 있고 그러나 거기는 구조물, 연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 그 상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또 거기 주변에 고성이 있고 앞에 강이 흐르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 거기까지 드리고요. 우리 경관농업 보리 특히 지금 귀리도 지금 우리 농업센터에서 많이 보고하고 있는데 지금 시차적으로 지금 귀리하고 이게 이모작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계절의 기후가 지금 급변하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김관정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좀 의견을 좀 드리세요. 예전에 국비 사업이 있었는데 현재는 국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장남면에 특화된 해바라기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자체 예산을 세울 수 있게 한번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식당, 연천군, 특히 장남면에서 주력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식당,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벌판에 아무도 없습니다. 해바라기 축제 해봐야 국수 팔고 인삼 튀겨서 파는 것, 막걸리, 옥수수 팝니다. 옥수수하고 옥수가 있죠. 옥수가 있어 다행이에요. 원래 호떡도 팔았어요. 오뎅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스낵식으로 먹는 거고 안정된 공간에서 딱 펼쳐놓고 전방 경관을 주시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연천만의 특성화된 맛집. 저는 장남면에서 이걸 한번 찾아주기를 저는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 관광객을 끌고 오는 이유는 돈을 쓰게끔 하고, 그죠? 머물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장남면뿐만 아니라 우리 연천군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좀 약점입니다. 약 1년에 60만 명. 왜 이렇게 많이 오나 많이 찾아왔더니요. 장남면에 공교롭게 호텔을 판 데가 8곳, 캠핑장도 8곳, 참 많이 와요. 이분들이 와서 차나 먹고 캠핑하고 호르고르성 구경하고 그냥 가잖아요. 먹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허가를 내보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첫째가 상수원 말문사업소 조장님 혹시 나오셨죠? 상수원은 장르면 참 잘 되는데 하수도가 안 돼 있어. 하려고 하면 자질에서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200, 300m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데 필요가 작기 때문에, 양이 작기 때문에 안 된대요. 첫째입니다. 이걸 늘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야 발전돼요. 시간 들어오면 그거부터 하라고 그러잖아. 하수도죠. 근데 여기서 안 받아줘요. 용량이 작다고. 상수도는 참 잘 돼 있는데 하수도가 안 돼 있어. 쑥 나갈 걸 안 해주니까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장남면 근처 인구들이 가까운 곳에 1000만 명 있어요. 분석해보니까. 서울, 인접, 인천, 의정부, 고양, 일산, 직접 다 해서 와, 장남면은 관광 특구 만들어줘주세요. 관광으로 먹고 살게.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꼭 하수 처리할 수 있도록 도면을 받았더니요, 그 뿐이 안 돼. 구역이라고 이렇게 쪼개놨어. 하수도 관리구역에서 요만큼 뿐이 안 돼. 애초에 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확대해서 지능적 아닌 적, 혈관 지역에 누구나 손쉽게 식당이나 뭘 먹고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이제는 그것을 이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거리가 멀다. 이것을 논할 때는 지났습니다. 그러면 장남면의 많이 넓은 지역에 가장 최적지가 어디냐? 여기에 하수관을 놓아줬을 때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부분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역부터 그래서 구심적 공간을 우리가 압축하는 거예요. 우리 김재진 소장님 계시죠? 지금 우리 심지대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적극 공감하는데 장남면 지역에 하수관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고랑포로 가는 길도 해야 되고 우리 지금 호르고르성 있는 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네. 적정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너지 효과를 우선 낼 수 있는 것. 그곳을 찾으세요. 그것은 우리 장남면과 함께. 왜냐하면 이 지역에 분포라든지 관광객이 오는 문제라든지 가장 적정한 장소는 장남면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요. 전략적 포인트는 그 전략적 포인트를 찾아서 1, 2, 3 후보지를 분석을 해서 1 후보지는 어디, 어느 정도 면적, 토지 이용 가치는 어느 정도, 하수하고 투입에서는 얼마, 세 군데를 정리해서 만드시죠. 간혹 행정을 하다 보면 길 가다 보면 뭐 좁은 길도 있고 힘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